첫 번째로 이 유니슨 15회차 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슨 15회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소통했던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건 먼저 좀 잡고 가야 돼요.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자산이랑요, 이 채권이라는 자산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분석하는 그런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정답이 없어요. 모범 답안 없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현금을 미래 투자자에게 계속 지급하는 현금 보따리예요. 이 현금 보따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에 지급받는 그 현금이 픽스가 돼 있죠. 결국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부도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지, 결국 만기라는 게 있어서 정해진 현금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뒤 이 시점에는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상황이 항상 급변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게 1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주식이랑 다른 게 보여요. 결국에 1년 뒤에는 이 지점으로 도달하거든요. 그 가는 길이 다양할 뿐이지, 금리 인상되고 인하되고 금리 상승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결국에는 일로 간다고요. 이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가는 길.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결국에는 내려갈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결국에 여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간 거지.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뭐예요? 야,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결국에 얘는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니스는 이 지점에 있었던 거고, 야, 결국에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유니슨 15회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1번은 뭐냐면, 결국에 채권은 금리 평균적인 레벨이 있는데, 생각보다 옆에 있는 놈보다 금리가 높으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금리가 옆에 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옆에 있는 놈보다 너무 낮은 애는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인데,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유니슨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유니슨에 대해서 발행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니슨은 거의 한 보름 전 2023년 6월 13일에 상장을 했고요,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만기일은 3년 뒤인 2026년인데, 우리 촌뜨기들은 다 알겠지만 조기 상한일이 있다라고 하면 만기일은 전혀 안 중요해요. 조기 상한일이 중요하고, 결국 뭐예요?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뒤에 상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채권의 실질적인 만기는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표는 2%를 주는데, 조기 상한일까지 가져가거나 만기일까지 가져가면 우리가 픽스로 5%는 보장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약에 1년 6개월 동안은 2%를 3개월 단위로 받겠지만, 마지막 조기 상환하게 되는 2024년 12월 13일에 웃돈을 줌으로써 2%는 이미 내가 채권을 보유할 때 받았고, 지금 5%를 보장받으려면 3%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항상 연 기준이니까 연 3%에 해당하는 웃돈을 조기 상한일에 지급을 할게, 이런 뜻이고요. 채권 발행한 첫날 있죠, 2023년 6월 13일에 유니슨 15회차 가격이 제일 많이 거래된 때가 7,700원대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송에서는 8,800원 이하면 좀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보다 좀 많이 낮게 거래가 되면 저 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고 방송에서 소통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튼 8,800원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예전 그 영상에 보면 있을 거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거는, 우리 YTP 7,7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7,700원에 거래됐을 때 YTP는 그냥 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채권 매매 금리는 얼마였냐?
23.28%였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야, 이거 누가 봐도 신용 이벤트 일주일 뒤에 한다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제 위험한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용 이벤트가 이미 발생한 거 빼고 우리가 위험한 수준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신용 이벤트가 곧 일주일 내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 전 단계가 그건 뭘까? 그 전 단계는 너무 위험한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신용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뭐 3,000원에도 거래가 되고요. 2,500원 뭐 이렇게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금리가 의미가 없거든. 왜? 그다음부터는 회수율을 따져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3,000원이라고 하는 건 채권 액면 10,000원당 3,000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30% 이상 그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3,000원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율을 따져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를 따져야 되는 수준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1번은 패스. 그럼 그 다음으로 뭐,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20%에서 30% 금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요? 23.28%. BW를 발행하잖아요. BW를 발행했다는 거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2주 1개월 이내에 부도가 날 애를 거래소가 승인을 해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단 최소 몇 개월은 버틴다. 아무리 못해도 6개월은 버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재무구조 자체가 유니스는 위험한 애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BW 발행되면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연말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애인데 내년 초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는 일단은 부도 이벤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낮은데 지금 야 너무 위험한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낮게 되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채권은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답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면은 야, 이 23.28%가 확실히 너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 신용등급이 WB 마이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얘와 유사하게 최근에 BW를 발행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와봤어요. 발행일 기준 이 유니슨이 발행한 7,700원에 거래가 됐던 6월 13일자 기준으로 이 각각 신용등급이 싱글B에서 더블B 정도 되는 애들의 매매 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HLB 생명과 얘는 재무구조가 얘 깔끔하거든요. 얘는 제가 봤을 때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배임 횡령 이런 것만 아니면. 근데 아쉽게도 재무구조 자체가 신평사에서 봤을 때는 워낙 열이해서 싱글B제로거든요. 근데 얘도 약 10%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지금 유니스는 WB 마이너라 그랬거든요. WB 마이너 그 아래가 싱글 B 플러스고 그 싱글 B 플러스 아래가 싱글 B 제로예요. 그러니까 유니슨보다도 2단계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더 2단계나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애가 약 10%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얘는 1년물이고요. SG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싱글 B 플러스니까 유니슨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17.66%의 거래가 됐었고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죠. 제가 봤을 때 재무구조나 이런 것도 유니캠이랑 유니슨이랑 제일 비슷한데 얘가 12.11%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처럼 한 13%? 10% 초반대면은 적정한 금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 13%의 금리를 나타내는 금리를 기록하는 거래 가격이 8,700원에서 8,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8,800원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고 8,800원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면 뭐 금리가 그만큼 피어들 대비해서 너무 높게 거래되는 거니까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비 제로 얘는 지금 한 단계 높죠. 근데 얘는 이제 19.43%라고 돼 있는데 얘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뭐냐면 조기 상환일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기간이 너무 짧으면 금리가 높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니한테 연금리 100% 줄게라고 했는데 근데 하루짜리야 라고 하면 100% 나누기 365
한 그 하루짜리 금리밖에 못 받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액으로 봤을 때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기간이 엄청 짧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 유니슨이 1년 6개월 물이니까 얘도 그러면 대유플러스도 만기까지 가져가면 한 1년 6개월 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물로 봤을 때 금리는 6.11%로 대유플러스는 매우 낮아요. 맞아요. 요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창 같은 경우에 한창 66도 싱글비 마이너인데 11.8%, 한국 유니온 제약 싱글비 제로인데 17.96%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슨이랑 비슷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애들은 12%에서 13%의 거래가 되고 있고, 유니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애들도 11%, 12%, 뭐 심지어 너무 높다라고 해도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니스는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유니스는 23.28%에 거래가 됐다고. 그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거고, 얘가 한 13%에서 12% 정도 간다 그러면 한 8,800원에서 8,900원 선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행 첫날에 7,700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미 지금 8,400원 조금 떨어져서 8,35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8,8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지금 여기서 이만큼 뭐 한 9%에서 10%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또 더 오를 거거든요. 400원. 그럼 뭐예요? 지금 8,400원 투자해서 400원 버는 거니까, 야 근데 이 정도 9%면은 그냥 주식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 채권은 우리 사실은 고액자산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10억, 50억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 이거 말이 안 되게 너무 저렴하게 거래되는 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 얘가 만약 이 고액자산가가 10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2주 정도 되는데 9% 채권에서 수익이 났어. 채권은 뭐예요? 우리가 잘 분석하면은 뭔가 신용 이벤트 거의 안 나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 그게 팩트가 맞다면 진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안전하게 주식처럼 막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채권 투자해놓고 2주 동안 있었더니 9% 수익이 났네. 10억에 9%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고액자산가들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그냥 쭉 보고 있는 사람은 10억 투자해서 2주 만에 9천만 원 버는 거예요. 저희 연봉 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은 사실은 고액자산가들,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돈을 이제 나의 자산을 모은 사람들, 현금성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필수라고 하는 이유예요. 버핏 형 말하는 거 알죠? 버핏 형은 주식을 투자해서 평생 동안 연 5% 평균 수익률을 내면 엄청 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채권으로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 시장이 노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우리 촌뜨기들은 씨드를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기회다. 생각보다 9%라고 해서 별 볼 거 없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진짜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차는 있겠지만,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고 늦게 도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도달한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유니슨이 7,700원으로 거래될 때 제가 현금성 자산을 몰빵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빠치노니 원인이 뭐였을까요? 채권 시장은 장내 시장이랑 장외 시장으로 나뉘는데 장외 시장이 거의 90%예요. 장내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 이제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고요. 장내에서는 보통 개인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개인들이 채권에 대해서 지식이 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이 장내 시장 있죠. 장외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효율적이거든. 다들 채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장내에서 이 10%에 해당하는 장내 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뭐하다? 비효율적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보통 이제 약간 그 상대 수익률 이런 거 수익률 판단하는 거에서 무조건 100% 봐봐. A라는 애가 50%의 수익을 냈고 B라는 애가 60%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B라는 애는 주식만 투자했는데 변동성이 엄청 컸어. 매우 위험하게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일 없이 스트레스 받다가 1년 기다렸더니 60% 수익이 났고, 이 A라고 하는 애는 채권 투자했는데 진짜 두 발 뻗고 편하게 잤어요. 변동성도 없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누적 수익률이 50%가 됐어요. 그러면 A랑 B 중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후자 B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A가 10% 정도 수익률은 낮았지만 위험 대비 변동성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의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있는데, 위험 대비 수익이 높아야 돼. 그거는 뭐 샤프 레이시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엄청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장내 채권 시장이 여전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샤프 레이시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유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이유고, 이제 근데 첫 번째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아무리 채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채권에 대한 요소를 제가 하나 두 개 놓쳤다고 했을 때, 재무구조를 봤는데 매우 핵심 크리티컬한 요소인데 제가 놓쳤어. 그러면 제가 틀렸을 수 있죠. 제가 잘못 분석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매니저들이 다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건 문제 없다라 그러면 집단지성이죠. 야, 나 잘못 본 거 아닌 거 맞는 거 같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뭔가 금융기관이,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니까 저희 이런 하우스에서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재무구조나 자산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매니저들은 그냥 나 혼자 했거든. 나 혼자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 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있었다라고 하면 몰빵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사채 대용 납입, 그리고 유니슨 일간 거래량이 작을 때 10억 언저리인데 채권 단일 종목이 하루에 장내에서 10억 이상 거래가 되는 거는 엄청 많이 또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날 두 번째 날은 몇백억씩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됐어요. 그때 샀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던 거죠. 지금은 사실은 물이 있어요. 대한항공 정도 아니면은 10억 이상으로 해서 몇십억 이렇게 살려면 며칠, 채권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며칠 상간의 텀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장내 시장 입장에서는 절대 적은 매매 수량이 아니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채대용 납입권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잠시만. 그 앞에 제가 그 채권 금리 키 맞추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발행일 기준이었어요.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2023년 6월 13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금리 키 맞추기로만 봤을 때 8,800원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 8,400원보다는 조금 더 오를 룸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2023년 7월 3일,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인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 경쟁사 기업들이 그 정도 금리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경쟁사들 금리가 전부 다 뭐 20%대다 이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 채권이 매력적인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 지금 사채 대용 납입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는 유니슨 15 워런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워런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는 1,598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워런트를 한 주 가지고 있으면 1,598원으로 그 유니슨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봤더니 주가는 2,16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워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워런트를 행사를 하는 게 이득이죠. 왜? 지금 현재 2,16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내가 1,598원에 유니슨 한 주를 사서 2,160원에 바로 팔면은 무조건 한 주당 얼마 이득이에요? 562원씩 이득이잖아. 그럼 계속 해야지. 내가 워런트 갖고 있는 거 다 해야지.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텀은 있어요. 그래서 2주나 한 달 뒤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내려가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리스크 감내하고 2,160원이 시장에서 적정가라고 판단돼 있고 이게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행사를 해야 돼.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사하는데 나는 워런트를 그러면 사서 하고 싶은데, 그 워런트도 매매가 되겠죠. 그 워런트의 가격을 봤더니 413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413원에 워런트를 사서 행사하면 되죠. 요렇게.
그럼 얼마예요? 413원 더하기 598원 해봐요. 그래서 워런트를 내가 413원에 사고 행사가 1598원에 납입을 하면 총 비용은 2011원이에요. 그럼 나는 2011원에 들어서 2160원에 그 주가로 팔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149원 정도 이득이거든요. 이렇게도 계속 할 수 있네. 단 뭐 2주 정도 뒤에 이거 10%만 떨어져도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워런트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단 사채 대용 납입 제외하고 그 워런트를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금 납입을 하게 되면 현재가 기준으로 내가 워런트 행사만 하면 얼마? 35% 수익이에요. 주가가 2주 뒤에 10%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여전히 수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워런트가 있을 때 현금으로 그 워런트를 행사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워런트를 행사하는 방법이 현금 납입 말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채 대용 납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깊게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을 사러 가 백화점에 명품을 사러 가는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짜리를 98,000원 이렇게 이제 거래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품 같은 거 내가 500만원 700만원짜리 명품을 살 때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한 2%라도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를 98,000원에 계속 사가지고 완전 이만큼 사서 100만원당 98만원씩 한 5개를 사. 그리고 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 개념이랑 똑같거든. 뭐냐면 현금 납입 말고 사채 대용 납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현금 대신에 사채, 이 워런트랑 연동되어 있는 채권을 대신해서 납입한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문화상품권 그냥 저렴하게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사가가 1598원이고 현금 납입을 하게 되면 1598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사채 대용 납입으로 가게 되면은 유니슨 15회차 채권 액면 1598원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만원당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유니슨 15회차 채권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7,700원인데 첫날 거래된 거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더니 만원당 8,409.5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원당 8,409.5원이니까 내가 1,598원치 살려면 나는 채권을 워런트 하나를 행사하려면 액면 채권 1598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1598원 곱하기 뭐 하면 되냐면은 0.84095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현금 1344원으로 그 유니슨 15회차 채권 1598원치 산 다음에 그걸로 사채 대용 납입으로 유니슨 주식 한 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비용. 아까 전에는 현금으로 사면은 워런트 사고 413원 사고 그 다음에 1598원 들어가면 2011원에 사서 2160원에 파는 건데 워런트를 만약에 지금 사채 대용 납입으로 행사를 했다 그러면 나 1344원 채권 행사하고 워런트 413원에 샀으니까 1757원에 한 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버퍼가 확 늘어났죠. 수익률이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만원보다 낮게 거래가 되면 그 아까 전에 신세계 백화점 문화상품권과 같은 효과가 계속 있어요. 만원이 10,010원, 10,020원에 거래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원이 9,990원에만 거래가 돼도 현금 납입하는 것보다 사채 대용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채 대용 납입을 해서 바로 워런트를 행사하면 60%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워런트를 행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것도 사채 대용 납입을 통해서 진행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 야, 그럼 뭐예요? 나는 사채 대용 납입 무조건 할 거니까 채권 만원 아래에서 무조건 다 사. 채권 수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채권이 지금 8,400원 엄청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행사가보다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이거 뭐예요? 계속해서 사채 대용 납입을 위한 채권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뜸한 이유는 이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가능 초일이 7월 13일이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9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채권을 샀는데
9일 뒤에 사채 대용 납입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주가가 2160원인데 나락을 가서 행사가인 1598원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워런트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워런트 행사하면 안 되죠. 불리하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소 수동적일 수는 있어요. 미적지근할 수는 있다고. 근데 7월 13일 이후부터는 사채 대용 납입발 수요가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빠르게 9,000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 채권 가격도 연동이 돼서 뭐 9,990원 가지 말란 법 없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러한 사채 대용 납입발 수요를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BW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유니슨 15회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게 엄청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개인들은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이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조금만 알았어도 7,700원에는 절대 안 하겠죠. 절대 매도를 안 했겠지. 더 샀겠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7,700원에 추가로 더 샀고 절대 리딩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투자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주식 사려고 채권을 제가 8,360원에서 8,400원에 예전에 좀 매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이제 다른 매매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둘 목적이라면 절대 지금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사채 대용 납입이라든지 그 워런트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관계 그리고 그 채권만 보더라도 채권 금리의 그런 키 맞추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정답이 있다라는 정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모범 답안이 있는 자산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엄청 편할 수 있거든요. 왜? 공부 조금만 하면은 그 모범 답안에 대한 그 길이 보이니까 그 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면은 그냥 쭉 가요. 스트레스 안 받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매력적인 자산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뭐 뒷걸음질 치다가 진짜 대박 날 수 있다고. 근데 채권은 모범 답안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면 혼자 지금 보면 무조건 올라갈 길인데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왜 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자산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권이 계속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국고채 장기물 요새 막 다 매력적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 잘못 공부해가지고 투자했다가는 답 없어요. 내가 제대로 잘 공부한 상태에서 야 이거 국고채가 매력적이네 매력적이지 않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국고채 장기물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나 모르는데 옆에서 좋다네 하고 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촌뜨기들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 일단은 유니슨 15회차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